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왜 AWS, Azure, GCP 등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과 70% 정도의 오픈스택 사용 기업들에서 오픈소스 스토리지인 cep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cep 스토리지 관련해서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cep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대한 C&I의 우정현 CTO와 시게이트 김정균 이사의 구체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cep 스토리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cep를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cep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지원하거나 다른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올인원 스토리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미? 예, 현재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대표하는 이제 오픈스택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점유율이 거의 60-70% 가까이 될 정도로 네네네.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아무래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예,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퍼블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게 AWS 화면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볼 때 보면 정말 클릭 한 번으로 뭐 네. 블럭 스토리지라던가 아니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던가 파일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을 하잖아요. 네, 골라서 네, 누르는 그렇죠, 순간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보면 설치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케이블링하고. 근데 여기서는 정말 잠깐 사이에 이게 되는데 이 마법 같은 일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 저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법 같은 일의 백엔드가 우리 모르게. 백엔드가 셀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럭이건 오브젝트건 파일이건 간에.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저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네. 해볼까 하는 거죠. 아,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는 블럭이든 오브젝트든 파일이든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 지원 업체, 그러니까 AWS든 이제 아주레든 그런 업체들이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아. 기본적인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방향을 지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쓰려고 그럴 때 아 그래 블럭 스토리지 써야지 아니면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써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클라우드 CSP 안에 클라우드의 그 인프라 스토리지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걔가 다 커버를 하는 건데 얘가 cep가 이제 그걸 다 받아주는 거네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블럭이건 우리가 파일을 선택하건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선택한 거간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 보통은 이제 하나의 이제 스토리지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마다 2가지 정도만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셋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요. 네. 그런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런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인터페이스를 모두 다 개발해 놨고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에 적합한 스토리지. 네.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 뭐 AWS가 됐건 애저가 됐건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내가 선택했을 때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되는 스토리지가 있고 백엔드에 파일은 파일, 뭐 블럭은 블럭 이렇게 있으면 그거 다 일일이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따로따로. 그 원가율이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쓰게 되면 CSP 그렇죠. 쪽에서는 인프라 비용이. 인프라 비용도 비싸고 일단 매니지가 어렵죠. 그렇죠. 다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셋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해서 하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 비용이 더 쉽. 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이 네. 셀프를 많이 쓰는 이유가 얘가 뭐 이뻐서가 아니라 가성비가 좋아서네요, 결국. 가성비도 좋고 어? 이제까지의 히스토리상 어디를 많이 사용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토리지가 뭐냐. 봤을 때 셉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런 똑같은 논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뭔가 이제 오픈스택이건 오픈시프트건 간에 예. 예? 뭔가를 만들 때 그 안에 스토리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거 하나로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오. 심지어는 뭐 뉴타닉스나 아니면은 뭐 네. 심플리비디 같은 데다가 연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아,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이따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만능은 아니죠, 근데 모든 기업이 이걸 다 쓰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적합한 기업들이 있고 클라우드나 이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볍게 쓰시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데이터만 저장하거나 네네네. 그런데 사용하시기에는 좀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좀 때문에 무거운 거네요. 예, 맞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쌤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제 교수님이 개발을 시작하셨고요. 네네. 2004년도, 2003년도 하시면 아시겠지만 나스가 이제 되게 강세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스 같이 이제 하나의 볼륨이 이제 되게 강세했던 시대인데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손쉽게 파일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이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오픈 소스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분산 파일 시스템의 하나인 이제 셉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셉의 이제 로고고요. 셉의 로고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저게? 갑자기 추상적이에요. 그래도 관역 같기도 하고. 네. 한번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좀 머리가 안 돌아. 네. 셉의 로고인데요. 어.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문어나 오징어 오징어? 이런 모양입니다. 두 종류. 머리에 발 달린 애들. 어. 두 종류. 두 종류? 네, 두 종류. 세팔로팟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앞달 따서 이제 셉이 된 거고요. 두 종류. 요 그래프가 유튜브에 있는 거, 유튜브 어떤 유명한 미국에 있는 분이 이게 발표한 장표에서 따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까지는 예. 그냥 뭐 꾸물꾸물 성장하다가 갑자기 2012년도부터 확 더블로 뛰었잖아요. 예. 저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성장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 실질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의 그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대용량 스토리지를 필요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 속도가 더뎠고요. 그리고 분산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았는데 클라우드가 이제 뭐 도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셉이라는 게 발전의 속도를 더 이제 가속화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시는 이런 커밋 그러니까 소스를 이제 늘어나는 이제 양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이제 클라우드 요새 전성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셀프도 전성시대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겠네요? 예, 지금 엄청 많은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단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은 뭐 이런 AWS나 애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네. 그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뭐 딥러닝 AI 기업 이런 데들을 많이 이제 컨설팅 해주고 예, 맞습니다. 도와주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제 오픈소스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셉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도 있지만 비즈니스 버전도 있거든요. 네네. 프로덕트 버전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는 이제 현재 IBM이 이제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IBM의 이제 기술 지원을 받고 나는 이제 좀 더 편하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버전도? 예.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셉 스토리지가 블록, 파일, 오브젝트 이 세 가지 타입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셀프의 아키텍처와 구동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개 나오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셉 스토리지를 쉽게 설명해 주신 대한CNI의 우정현 CTO가 직접 수행한 셉 관련 적용 사례가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상담 문의 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코어가 네. 라도스라는 거고요. 라도스 라도스는 맨 밑에 있는 거 약간 파란색. 파란색이고요. 이게 실질적인 셉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모든 기능을 얘가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에 실제 데이터가 저기 들어가는 거죠? 제가 운영을 하는 프레임워크 같은 프레임워크. 거예요. 예, 어. 실질적인 데이터 저장은 이제 다른 데모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네네네. 근데 라도스라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매니지먼트나 셀플링 같이 복구하는 것도 다 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야 라도스를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컨트롤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를 다 네네.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라도스라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립 라도스라고 그래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립 라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뭐 블록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녹색 같은 라도스 게이트웨이 모듈만 위에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그 오브젝트니까 이제 S3 그쵸. 컴퓨터랑 API로. 예. 그러니까 물론 뭐 RESTful API나 S3나 스위프트만 쓸 거야. 그러면은 네네네. 옆에 있는 파란색이나 뭐 주황색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나는 블럭 방식만 쓸 거야. 아. 그러면은 이제 옆에 보이는 녹색의 파란색의 파란색이죠? RBD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파일 방식, 포직스 스타일의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셉FS 같은 모듈만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맨 왼쪽에 앱 있잖아요. 예. 앱은 그냥
그 뭐야 리브라도스 예. 보라색이랑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저건 이제 앱에서 바로 그냥 바로도 바로도 됩니다. 다이렉트 API 로 액세스 따로 되는 액세스하는 거네요. 거죠. 내가 나는 성능이 너무 중요해. 나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너무 나한테 맞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립라도스에 바로 다이렉트 붙여서 개발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이사님께서 아까 좀 기업 처음에 이거 도입하는 기업들 이제 컨설팅 같은 해주신 것이 그 기업에 하려는 이제 워크로드나 이런 걸 분석을 하시고 아 여기서 뭐 여기는 보니까 이제 뭐야 이런 저 파일 쪽은 별로 안 해도 되겠다면 이걸 구성하는 것을 딱 이제 설계해 주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헤비 관리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진짜 필요하신 서비스가 어떤 거냐, 그리고 어떻게 유동적으로 쓸 거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저기서 라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라도스가 맨 밑에 보면 라도스를 저게 에크로님인데 네. Reliable Automatic Distributed Object Storage라고 했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예. 그러면 이 세프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예요? 세프가?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뭐 S3나 스위프트가 돼가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게 실질적으로 오브젝트 단위로 쪼개서 아, 저장을 저장이 했을 된다는 때 이게 실질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그치.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블록 데이터 타입이건, 예. 파일 데이터 타입이건,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이건, 아까 S3 컴패터블한 일단은 저장되는 건 오브젝트로 저장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아. 대용량 베이스로 하는데 적합한 아.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도스에서 사실은 이제 저장할 때는 아까 리브라도스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예. 네이티브 소켓처럼 저기 움직일 거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S3 컴패터블한 API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요. 뭔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클라이언트 아까 말했던 뭐 라도스 게이트웨이나 뭐 RBD 같은 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봤던 파란색의 라도스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오브젝트 단위로 잘게 쪼갭니다. 그렇겠네요. 예, 대용량을 이게 어떻게 잘게 쪼갤수록 속도가 더 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드하고 그렇죠. 분사해서 할수록 리드라이트가 빨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잘게 쪼갭니다. 오브젝트 단위로 쪼개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데이터 풀에 넣으면은 이제 오브젝트들을 비슷한 오브젝트끼리 이제 좀 그룹화 시켜요. 네. 이게 너무 짧게 쪼개면은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그거를 하나의 그룹 단위로 비슷한 놈끼리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뭉친 거를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 이름을 짓고요. 그걸 이제 PG라고 그래가지고 플레이스먼트 그룹이라고 그래서 관리 그룹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 그 돼 있는 이제 그룹을 실질적으로 디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OSD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모에 아.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발레 파킹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크러쉬라는 알고리즘이 그 발레 파킹을 해주는 놈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 크러쉬가 예. 맨 위에 보면 녹색 그 밑에 크러쉬 어사인스 예, 있는데 할당. 크러쉬가 저 플레이스먼트 그룹에다가 해주는 거네요, 제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떤 놈은 어떤 그룹에 넣고 어떤 OSD에 넣어야 되는지를 아. 이제 크러쉬가 이제 할당을 해주는 그럼 거죠.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업 사람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알 필요가 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하네. 예. 어. 저거를 건드릴 일이 없고요. 내가 뭔가 되게 특화되게 쓸 경우는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권장하진 않고요. 거의 그러면 지금까지 우사님 경험상 저 예. 그대로 썼습니까? 예, 거의 그대로 어. 씁니다. 컴퓨레이션을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성능상에 이제 특별하게 요청을 하면 바꾸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대로 쓰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 뭐 우리가 크러쉬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네. 그 법에 들어가면. 저기 이따가 치면 되겠네.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노드들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벤더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제 뭐 서버들이나 스토리지가 있는데 꼭 그걸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뭐 화이트박스 같은 거 네네. 그런 거를 그냥 사용해서도 이제 무난하거든요. 이게 SDS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이게 그렇게 뭐 디펜던시하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얘가 일단은 근데 이 세프를 쓰려면 최소한 한 보통 몇 대가 보통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미니멈. 지금 이제 컨테이너화를 많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최소한 4대를 권장하고 4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아까 같이 뭐 그 프라이빗 퍼블릭건 아니면 뭐 데이터가 많은 데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들이 이걸 쓰는 게
좀 괜찮겠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최소 4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도 유실 서버를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고, 네. 벤더 서버를 가져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 화이트박스. 그렇죠. 막 네. 갖다 써도 돼요. 사실 그 네. 소프트 디파인드가 그래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컴퓨팅이랑 메모리 리소스, 그리고 아주 원시적인 그 저장소, 네네네.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소프트웨어 연동을 하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화이트박스인 경우에는 저희 시게이트 하드 드라이브도 왕왕 생각보다 엔터프라이즈를 많이 쓰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이제 뭐 스토리지 베이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컴퓨팅 노드에다가 JBOS를 연결해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런 거를 검토하는 고객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제이바 때문에 나오실 겁니까 오늘? 할 얘기 다 했네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시게이트 디스크 같은 이제 디스크들을 이제 노드에다 다 꽂고요. 네. 파일 시스템을 만들면 그 위에 이제 OSD라는 오브젝트 스토리 데몬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디스크당 하나의 OSD 데몬이 데몬이 뜨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OSD에 오브젝트가 저장되는 거죠. 저장되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게 아까 아까드렸다는 라도스. 라도스랑 이제 크러쉬 알고리즘이 오케이.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라도스가 있어서 그 위에 이제 라도스 게이트웨이나 이제 뭐 블럭 디바이스나 파일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 애플리케이션도 그렇죠. 있을 수 네.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커스터마이징 네, 영역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설명해서 좀 뺐고요. 네. 저기서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 하나당 그 데몬들이 다 떠 있잖아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컴퓨팅 리소스 쓰는 거다 보니까 그 CPU의 사양에 따라서 저 핸들링을 하시는 디바이스 개수가 정해져요. 한번 그 가이드 한번. 네네. 이게 OSD 하나당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성능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한 4테라에서 8테라 그 레벨까지가 이제 0.5개에서 원코어 정도를 CPU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CPU를.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능이 상관없어. 그러면 뭐 I 0.5당 디스크당 하나, 네. 디스크 I 하나. see. 예, 그렇게 하고 나는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좀 코어 수를 높여서 데몬 사용하는- 하나당 코어 하나 이렇게 할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 커스터링한테 해주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능이랑 그걸 연관돼요. 모르면 사실 쉽지 않겠네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잘못하면 괜히 그냥 오버 스펙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이제 비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사용하실 때 보면은 성능이 안 나오게 많이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저희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런 가이드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실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트렌드인데요. 이제 최신 트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래 디스크는 비슷하고요. 똑같죠. 예, 위에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올라가고 각각의 데몬들 인터페이스들이 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다 이제 조율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연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오픈스택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보시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상화하면 이제 서버 가상화가 가장 대표적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가 컨테이너잖아요. 거기에다 스토리지 가상화이거나 네트워크 가상화 같은 이런 모듈들이 더해지고 이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뭐 클라우드 전용 OS, 뭐 이게 이제 오픈스택인 거고요. 이걸 이제 상용 버전으로 공급을 하는 데가 이제 뭐 심플리비트라든가 뉴트니스 같은 요런 네네. 동일선상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 쪽에 스위프트가 이제 S3에 대응하는 이런 모듈이고요. 신더는 블록 디바이스, 그리고 저기 있는 마닐라가 이제 저 파일 디바이스인데 이제 이걸 연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스택에서는 이 스위프트나 신더나 마닐라를 그냥 인터페이스만 열어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셉이 라도스 게이트웨이를 이제 스위프트와 연동시켜 놓는 거고, 저렇게, 네. 블록 디바이스 신더 같은 경우는 이제 RBD를 연동을 시켜 놓는 거고, 마닐라는 파일이기 때문에 셉 FS를 통해서 연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픈스택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인터페이스만 열어주면 되는 거고 셉에서도 똑같은 인터페이스만 열어주면은 서로 연동이 쉽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픈스테이건 오픈시프트건 이런 식으로 쉽게 연동이 될 수 네. 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게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일일이 그러면 저걸 또 커스터마이징으로 해야 다 될 거 작업을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의 그렇네요. 장점이 그런 부분이라서요. 가져다 쓰고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다 뭐 옳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네네. 보고 따라하셔도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